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 당연한 감각의 비밀을 단 한 사람이 거의 완벽하게 풀어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 오늘은 게오르크 폰 베켓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어떻게 우리 귀의 놀라운 작동 원리를 밝혀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됐는지 그 대단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발견은 이런 사소한 궁금증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베켓씨를 사로잡았던 건 바로 이 안개 경고음의 역설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멀리 바다에서는 들리는 소리가 바로 옆인 배 안에서는 안 들릴 수가 있죠? 정말 이상하잖아요. 바로 이 작은 호기심이 인류가 청각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바로 베켓씨가 평생을 바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귀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마이크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소음 차단 장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번에 가능할까요? 우리 귀의 능력은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옛날 북유럽 신화에 보면 풀 자라는 소리까지 듣는 헤임달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우리 귀는요, 공기 분자가 고막에 부딪히는 그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할 정도로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또 바로 옆에서 제트기 엔진이 터지는 것 같은 굉음도 견뎌내잖아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 그럼 소리가 우리 귀 속에서 도대체 어떤 신비로운 여행을 하는지 지금부터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소리가 귀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고막이 떨리죠. 이 작은 진동이 아주 작은 뼈들로 연결된 지렛대를 거치면서 확 증폭이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귀 속 깊은 곳에 있는 액체로 그 힘이 전달됩니다. 마지막 뼈가 이 액체를 툭 하고 밀면 그 안에서 물결이 일어나면서 달팽이관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막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게오르크 폰 베켓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정말 거대한 벽이 있었어요. 연구해야 할 귀 안쪽, 즉 뇌가 너무너무 작고 섬세해서 깨지기 쉬운 생물학적 축소 시스템이라고 불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약하냐면요.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망가질 지경이었다는 거죠. 관찰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베켓씨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구조를 직접 해부하고 원격으로 자극을 주면서 심지어 아주 빠른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스트로보스코프, 그러니까 섬광 현미경까지 동원했죠.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기술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나게 혁신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독창적인 실험 기술을 보고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이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로 천재의 솜씨라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발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한마디로도 짐작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베켓이 발견의 진짜 하이라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달팽이 모양의 작은 기관, 바로 달팽이관 안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베켓시의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은 바로 진행파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가 알아낸 건 이거예요.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기저막이라는 얇은 막을 따라서 진짜 물리적인 파동, 마치 물결 같은 것이 쭉 이동한다는 사실이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파동이 가장 크게 출렁이는 지점이 소리의 높낮이, 그러니까 주파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달라진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마치 피아노 현처럼 높은 소리는 달팽이관 이끼 쪽에 있는 단단한 부분에서 가장 크게 울리고 낮은 소리는 저 안쪽의 부드러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울렸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귀가 물리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소리를 높이에 따라서 기저막 위에 서로 다른 위치에 착착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달팽이관이 마치 엄청나게 정교한 주파수 분석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소리가 주파수별로 쫙 분류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이 물리적인 파동, 이 물결이 도대체 어떻게 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걸까요? 놀랍게도 베켓씨는 이 과정까지 전부 밝혀냈습니다. 파동이 기저막의 특정 지점을 꾹 누르면 그 힘이 전달력이라는 비트님으로 바뀌면서 아주 미세한 털세포들을 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로 이 털세포가 구부러지는 그 순간 뇌로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지는 거였습니다. 정말 정교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베켓씨의 이 위대한 발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깊고 놀라운 유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연구는 말 그대로 청각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바꿔놓은 혁명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귀에 생긴 병을 훨씬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됐고요.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청각에 대해 아는 거의 모든 지식이 바로 그의 연구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노벨상까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연구가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백회 씨 단 한 사람의 손에서 전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귀는 정말 놀라운 번역과 같아요. 그저 공기의 떨림일 뿐인 것을 아름다운 음악의 감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바꿔주니까요. 오늘 우리는 백혜 씨의 여정을 통해서 이 감각이라는 신비의 한 조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다른 감각들 속에는 또 어떤 경이로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